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과 퓨처스 단타의 핵심 5가지를 머리에 딱 박아드리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도 손이 떨리지 않게 제가 옆에서 잡아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 버튼만 따라 누르면 주문이 들어가는 아주 쉬운 코인 거래 따라 하기입니다. 복잡한 말 없이 화면 흐름 그대로 가겠습니다. 처음엔 코인 이름 고르고 주문 방식만 고르면 됩니다. 시장가로 바로 사는 법, 지정가로 원하는 가격에 걸어두는 법, 이 2가지만 익히면 출발선은 통과하신 겁니다. 현물은 코인을 사서 보유하는 방식이고 퓨처스는 롱과 숏으로 양방향을 다룹니다. 오늘은 특히 퓨처스 기준으로 초보도 따라할 수 있게 흐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불이 붙었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화제가 된 중학생 단타 방식의 구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짧게 치고 빠지는 리듬입니다. 거래량이 확 붙는 구간만 노리고 욕심은 줄이고 손절과 익절을 기계처럼 반복하는 형태로 알려져 있죠. 세 번째는 코인 거래할 때 돈 새는 소리부터 막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수익보다 수수료가 더 커지는 상황, 여기서 끝내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 나갈 때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할인 적용, 등급 조건, 이벤트 적용 여부만 제대로 챙겨도 같은 매매가 다른 결과가 됩니다. 네 번째는 AI를 이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루틴을 소개합니다.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근거를 뽑아 쓰는 방식입니다. AI는 차트를 대신 눌러주는 마법사는 아니지만 정리와 속도에 강합니다. 뉴스 요약, 패턴 정리, 진입 시나리오 후보를 빠르게 뽑아주면 사람은 판단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부터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아서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입하고 본인 인증까지 마친 뒤 이벤트 페이지에서 수령 버튼을 누르는 흐름이 보통입니다. 받은 금액으로 바로 실전 감각을 익히되 내 돈이 아니라는 점이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방법,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꼭 고정 댓글도 확인해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만으로 갑자기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을 넣지 않고도 거래를 연습하고 레버리지까지 잘 쓰면 몇백만 원 가능성도 생깁니다. 저는 이 100달러를 연습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뤄도 치명타가 아니니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 차분함이 오히려 실수를 줄여서 성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하냐를 아주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유가 복잡하면 안 한다고 봅니다. 간단해야 오래 갑니다. 만약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어뒀다면 오늘 기준으로 그 1,000만 원이 얼마나 불어났을까요? 숫자로 보면 감정이 정리됩니다.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 대비 대략 2.66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지금쯤 약 2,660만 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대략 233.5g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2026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460만 원 정도로 커졌다는 얘기죠. 같은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에 올라탔다고 치면 2026년에는 대략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올랐지만 생각보다 숫자가 차갑죠.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담아뒀다면 2026년엔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한 줄이 오늘 주제의 온도를 올립니다. 이 정도만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공부할 이유는 충분히 느끼실 겁니다. 저는 무턱대고 살아가 아니라 이 시장을 모르면 기회를 놓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땐 롱으로 올라타서 수익을 노리고 내릴 땐 숏으로 내려가는 흐름에 베팅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수익이 나도 세금을 바로 떼는 구조가 아니라서 체감상 투자 효율이 좋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처 중엔 제일 매력적이라고 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거나 막혀 있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는 레버리지를 쓸 수 있어요. 레버리지는 내가 가진 돈보다 더 큰 금액으로 베팅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이 있어도 10배만 쓰면 몸집이 커지고 100배면 5천만 원 규모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수가 커질수록 작은 흔들림도 크게 체감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힘이면서 동시에 칼날이라서 원리를 이해한 사람이 쓸수록 유리합니다. 물론 30억 이상의 투자금을 굴리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작은 금액으로 큰 수익을 노리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 성과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눈입니다. 여기서 삐끗하면 전략이 좋아도 수수료와 불편함에 눌려버립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유행이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역시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이 막혀 있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어요. 50만 원이 있으면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지션을 키울 수 있으니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같은 실력을 가져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거래 과정에서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고 국내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 이슈가 따라붙습니다. 이 차이가 심리적으로도 큽니다. 특히 단타는 횟수로 이깁니다. 그런데 수수료와 세금이 겹치면 실력보다 비용이 먼저 승부를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외 쪽을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보신 김에 고정 댓글부터 챙기세요.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를 숫자로 때려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는 보통 거래 수수료가 0.05% 수준입니다. 처음엔 0.055%가 먼지처럼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로 몸집이 커지고 단타로 횟수가 늘면 그 먼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수익을 덮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 원이 됩니다. 단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들어갔다가 나오는 왕복이 쌓이면 내 계좌는 수익이 아니라 수수료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내가 번 게 맞나 싶은 이유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수수료가 높으면 아무리 차트를 잘 봐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고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대형 거래소 4곳과 A 거래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수수료, 거래 편의성,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입금 가능 여부 이 5가지로 보겠습니다. 거래 수수료부터 말씀드리면 A 거래소는 0.01%입니다. 바이비트는 0.005%, 비트겟은 0.066%, 바이낸스는 0.04%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이 큽니다. 반면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한국어 상담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거래가 빨라야 하는 단타에선 문이 한번 늦어지는 게 곧 손실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지원은 편의가 아니라 실전에서 속도로 연결되는 요소입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수 하나로 체감 난도가 확 바뀝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원화로 바로 넣고 빼는 게 어렵습니다. 이 차이가 초보자에겐 생각보다 큽니다. 처음엔 입금부터 막히면 의욕이 꺾입니다. 반대로 원화로 바로 연결되면 시작이 쉬워지고 그 쉬움이 꾸준함을 만들고 꾸준함이 실력으로 바뀝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100달러 이벤트와 수수료 할인 링크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댓글 한 번만 눌러두셔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타이밍이 어긋나면 멘탈이 먼저 흔들립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롱을 유리하게 보는 첫 신호는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을 계속 높여가며 올라가는 흐름이면 롱이 더 편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는 순간을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때를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함께 늘면 시장의 신뢰도가 붙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서 롱 진입 근거가 더 단단해집니다. 뉴스는 바람이 아니라 엔진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가 터지면 상승 탄력이 커질 수 있어서 롱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신호만 믿지 않는 겁니다. 추세, 거래량, 뉴스가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끄덕일 때 들어가면 롱이든 숏이든 확률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합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보통 하락 신호로 해석해서 숏 쪽으로 시선이 쏠립니다. 또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상승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방향이 꺾일 가능성이 커서 숏 포지션을 고민할 만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에 불을 붙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어서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은 보조 지표가 생각보다 잘 먹힐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를 많이 보십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는 도구입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하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RSI 숫자만 보고 바로 뛰어들기보단 추세와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같은 70이라도 상승장에선 더 달릴 수 있고 하락장에선 더 빠질 수 있으니까요. MACD나 볼린저 밴드는 추세와 변동성을 더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도구를 같이 쓰면 감이 아니라 근거로 롱과 숏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한 뒤 잡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단순함이 오래 갑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 하실 때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정말 기가 막힌 꿀팁을 묶어뒀으니 꼭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초보분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